네, 안녕하세요. 8월 1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OMC까지 이제 거의 마감이 다 됐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아마존, 인텔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실적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저녁이죠. 우리나라 장 끝나고 저녁에 고용보고서 발표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가 좀 변동성을 줄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의 문제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근데 이게 이제 주말에 걸쳐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미국 증시를 좀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좀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땡겨 올려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스닥 기술주가 좀 강한 상승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에서 파월이 이제 9월 금리 인하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내용을 사실 뜯어보면은 이제 대부분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주가가 계속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뉴스가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말씀드릴 때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어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갭을 띄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형주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 나스닥도 이제 올라가다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모거스턴에서 이제 최선호주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목표가를 144달러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전고점 부근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전고점 부근에서는 막 220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좀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에 이제 도달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2분기 지금 8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남아 있죠. 8월 말 정도에 있을 건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증시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거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겪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빼고는 사실상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엔비디아 이제 시적 발표 전까지는 매매를 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렇게 적어 드렸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크다.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갭이 좀 강하게 떴기 때문에 갭을 메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강하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내 증시를 좀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주 당연히 미국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차익 매물로 좀 이렇게 내려맞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반대로 좀 강한 흐름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밀렸다 보니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 거죠. 특히나 오늘 이제 AI 관련주 급등 영향으로 전선주가 일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구리도 조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와의 경합에서 우세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그동안 좀 트럼프 때문에 힘을 못 썼던 2차 전지와 신재생 이쪽으로 오늘 좀 수급이 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목들의 희비가 계속 엇갈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긴 했죠. 어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없을 거다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신저가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 만약에 회사가 이제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둘러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신저가 부근에 있습니다. 이제 중동 전쟁이 좀 확장이 돼서 좀 과한 측면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게 지수가 깨져도 바닥은 거의 다 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도체주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존까지는 코스피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이 좀 잘 나왔었다면은 반대로 코스닥은 이렇게 소외를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추이를 좀 보시면은 오랜만에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와 주긴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뉴스를 좀 보시면은 이란 최고 지도자 이제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당장 뭐 공격이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주말 동안은 계속 리스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이 지나가도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하면 계속해서 증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포함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HBM이 지금 사실상 매출이 굉장히 효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매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좀 천천히 봐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이번 주까지는 계속 천천히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갈 때 뭐 급하게 따라붙거나 이러시는 거는 좋지 않다. 아직까지는 지수가 흐름이 우상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8월 첫 거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다음 주부터는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된 내용만 뭐 잘 해결된다고 하면은 한동안은 시장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